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의 핵심 자료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비즈니스 관계 맺으실 때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걸까요? 아니면 끈끈한 친밀함을 쌓아야 제대로 된 파트너가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언론윤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비즈니스 관계의 정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의 진짜 속마음, 즉 진실을 보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까워져야 할까요? 깊게 친해지는 게 숨겨진 진실을 여는 마스터키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약이 될까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가까워져야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멀어져야 한다는 거.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이 기준이 문화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식 스탠다드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선을 긋고 감정을 빼는 것만이 진짜 프로라고 봅니다. 사적으로 친해지는 건 약간 아마추어 같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작은 선물도 나누고 이런 걸 신뢰를 쌓기 위한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같이 가려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필수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엄격한 거리두기의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이른바 공항 검색대 스캐너의 함정인데요. 미국의 한 교통부 장관이 기자한테 새로운 공항 스캐너가 너무 훌륭하다면서 이거 당장 싹 다 도입해야 한다고 엄청나게 극찬을 한 거예요. 기자 입장에서는 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이거 대박 특종이다 싶었겠죠? 결국 장관의 호의적인 태도에 푹 빠진 기자는 그 내용을 아주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완전 대참사였습니다. 기자가 그 장관의 직책이나 친절한 태도만 믿고 반드시 지켰어야 할 회의적인 거리를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혹시 뒤로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팩트체크하는 기본 절차를 싹 건너뛴 거죠.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장관이 바로 그 스캐너 회사의 이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물건 팔려고 기자 앞에서 그렇게 바람을 잡았던 겁니다. 선을 지키지 못한 기자는 결국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거리를 두지 못했을 때 치르는 대가가 이렇게 뼈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늘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친밀함의 딜레마로 넘어갑니다. 자료에 나오는 한 아프간 종군 기자의 이야기가 이 딜레마를 정말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 기자는 그 험난한 전장에서 미군 장교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짜 끈끈한 정을 쌓았어요.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찐친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기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내가 이걸 쓰면 이 친구는 잘리겠지만 그래도 저널리즘이 먼저다 라며 눈물을 머금고 기사를 씁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감수하고 차가운 원칙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리라는 건 목적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적인 뉴스를 다룰 때는 당연히 칼같이 거리를 둬야죠. 하지만 누군가의 깊은 개인적 증언을 끌어내야 할 때는요. 그때는 상대방이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그 라포, 즉 진정성 있는 친밀함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프로는 상황에 맞게 이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전쟁터 이야기는 접어두고 진짜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세 번째 파트, 일상적 관계에서의 선 긋기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두 협력업체 이야기가 자료에 나오는데요. 먼저 A사. 여기랑은 10년 동안 거래하면서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대요. 좀 정없어 보이죠? 근데 오히려 일할 때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B사는요, 인쇄소에서 작업물 기다리는 그 30분, 그 어색한 시간 동안 날씨 얘기, 가족 얘기,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어느새 완전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경계가 싹 허물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친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단가 깎아달라거나 계약 조건 빡세게 바꿔야 할 때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남일 같지 않죠? 그럼 진짜 일 잘하는 인류 기업들은 이 미묘한 선을 어떻게 탈까요? 일본 쿄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카주오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걸 아예 풀이부터 쏟아버렸거든요. 이 회사의 룰이 뭐였냐면요. 바로 협력업체한테는 그 어떤 접대도 절대 받지 마라였습니다. 밥 얻어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아주 사소한 호의나 선물조차 아예 100% 철통방어, 원천 차단해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는 무조건 실력과 조건 딱 이 두 가지만 놓고 깔끔하게 승부하겠다는 엄청난 고집이었죠. 이걸 보여주는 레전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직원이 밤늦게 야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에 가려는데 마침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협력사 직원이 어휴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차를 얻어 탔어요. 그런데 다음날 창업자한테 불려가서 완전 벼락 같은 불호령을 듣습니다. 아니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룸살롱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차 한 번 얻어 탄 건데 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바로 심리적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창업자가 펄펄 뛰었던 건 그깟 기름값 몇 푼 때문이 아니었어요. 퇴근길에 공짜로 차 한 번 얻어 타는 그 작고 소소한 호의조차도 우리 머릿속에 아 내가 신세를 졌네 하는 부채의식을 심어버린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나중에 여러 업체 중에서 진짜 냉정하게 딱 한 곳만 골라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날 밤 따뜻했던 차 안의 기억이 여러분의 그 객관적인 프로의 판단력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 작은 호의가 낳은 마음의 빚이 회사 전체의 이익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디쯤에 선을 긋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단순하고 친절한 호의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그 위험한 선을 야금야금 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짚어본 이 서늘한 원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흔들림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거리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